지금부터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김포도시철도 개통 날짜를 못 지킨 것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확실한 안전 검증을 김포시에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의 검증 절차 요구에 따라 개통은 최소 2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자리했습니다.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그리고 이세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연기인데요. 김포 지역 사회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7일 개통입니다. 개통을 불과 3주 앞에 두고 개통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다만 그에 따른 시민들께서는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하는 그런 콩나무 시루버스에서 몸을 맡겨야 되는 현상에서 또 다른 이런 기대와 희망들이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대형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계획했던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이번 우리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네. 또 이런 7월에 네. 개통 예정이 두 번이나 이제 번복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욱이 2017년 12월부터 또 올해까지 두 번에 걸쳐서 네.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시승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네네.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 없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타가 또 있었고 이것은 또 겸허하게 시가 받아들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세진 기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개통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포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개통 전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인 영업 시운전에 이제 돌입을 했고 네. 이것을 마치고 25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7월 3일에 이 도시철도 차량 진동에 대한 원인 그리고 떨림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실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 철도 운행을 코앞에 두고 남은 마지막 단계에서 승차감 문제 때문에 재검증 요청을 받게 된 건데요. 한마디로 실제 운행을 하려면 안전 검증을 더 해라라고 이제 불합격 판정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월 3일 국토교통부는 김포 골드라인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김포 골드라인 차량의 진동 원인, 떨림 현상과 대책, 그리고 안정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업관리자, 차량 제작사와 함께 공신력 있는 2개 기관을 선정한 후 지난 7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차량 떨림 현상은 이미 노조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바잖아요. 김포시도 문제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네. 시간이 촉박했나요? 해법을 찾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철도 같은 경우 이제 4월과 5월 사이에 영업 시운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 이제 진동 승차감이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직선 주행로 가운데서 시속 75km에 이르는 고속 구간 그리고 이 몇몇 지점에서 이제 좌우 진동 같은 승차감이 기준치 2.5
비해서 3.6 정도로 다소 이제 높게 나타난 건데요. 사실 뭐 국토부 기준에서 보면 양호 수준에 이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김포시는 당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으로 도시철도는 곡선 구간이 많고 표정 속도가 빨라서 나타난 편마보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철도 노조에서도 한 차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때문에 그 일부 차량에 대해서 차륜 삭정을 하고 차량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부 해결을 했다라는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민 점검단 시승식이나 노조 합동 점검에서는 이 삭정된 차량으로 이제 운행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실제로 큰 떨림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시승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차량 떨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포시는 개통 지연이라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증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원인 규명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원인 규명 제대로 이루어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량 떨림 현상과 선로의 비틀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차량의 제작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선로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나아가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제 두 군데 있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다 이렇게 마피아처럼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두 곳뿐만 아니라 그 국외 또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뭐 업체들이 좀 독일이나 불란서에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한다라면 그 외부 업체와 함께 종합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업체와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이런 시민들이 개통 지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까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입니다. 저희도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김포시의 대응 미숙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조승현 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철도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국토부에서 또 이 운행 허가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또 서울교통공사가 또 동의를 해야만 운행을 하는 건데 두 기관 다 지금 운행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통지연이요. 예, 개통지연이.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기에 급급해서 운행하는 건 더 많은 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떨림 현상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해왔는데 이것을 과연 차량 절삭, 차륜 절삭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바퀴를 깎아서 하는 것들이 과연 원인이냐. 이것은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다 보면 일부 선로가 비틀어져서 차량을 조금 이렇게 정비할 필요는 있는데 차량 이 바퀴를 절삭할 수는 있는데 운행도 하기 전부터 차량 그 바퀴를 절삭하고 이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이것이 결정적인 연기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7월에 정상 개통하겠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그럼 이세진 기자, 차량 떨림에 지적된 다른 문제점들은 다 해결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45일 영업 시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개통 전에 하는 최종적인 이제 평가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뭐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내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불거진 게 차량 떨림 현상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이제 불합격 판정을 내린 그 결론을 좀 보면 이번 검증이 최종 점검이 아닌 그러니까 부분적인 검증이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검증을 요구를 한 건데 김포시 쪽에서는 차량 떨림 부분조차도 이미 뭐 대책을 마련을 했고 또 보완을 했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제동이 걸린 만큼 모든 안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안전 점검을 거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향후 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김포시는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2달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2달. 네. 일단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 그러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안전검증 요청을 했고요. 네. 이 두 기관에서 이 검증 과정 자체가 한 달 정도 이제 소요될 것으로 봤고요. 네네. 그에 따라 이제 행정 절차까지 거치면 20일 정도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2달, 네. 그래서 개통은 최소한 2개월 정도 후로 보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이제 최소한의 시점이고 이 시점에 대한 것은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제 절차가 또 한 차례 있고 국토부에서 안전성 결과를 내보내는 게 이제 2개월인 거예요. 이 네. 개통 시점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김포시는 검증 절차를 받으면 최소 2개월 정도 기간이 늦어질 것 같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세진 기자가 봤을 때는 2개월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이라는 것이 이제 안전 검증의 절차 이 시기일 뿐이지 그 네.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한 지점이 이제 생겨서 기자회견장에서 이 개통 시점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고, 네. 근데 김포시 역시 이 뭐 정확한 개통 일자에 대한 답변은 저희에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2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네. 뭐 2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답변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생각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낼지가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디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분석된 데이터를 종합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저희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간중간에 좀 국토부와 좀 상의도 하고 용역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되면 빨리 더 보완을 하더라도 기간을 좀 최대한 맞춰보고자 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은 뭐 저희가 지금 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뭐 아까 일정을 받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달 22여일 한 2달간 동안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안정성 확보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국토로부터 또 다른 보완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일정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런 답변이 나왔지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사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개통이 언제 되느냐라는 건데요. 도시철도 개통 지연 가능성이 불거지자마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국토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이미 도시철도 개통이 12월로 올라와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개통 시기를 12월로 잡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뭐 정부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이제 저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욱 국회의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승현 전 의원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네. 두 곳 인증 기관하고 네. 또 국외 업체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런 신뢰 회복이라든지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는 국내 업체를 막론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제 홍철호 의원님께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국외 업체는 이제 선정하는 절차가 좀 꽤 복잡한 과정을 갖기 때문에 네.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다소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지금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예. 그러나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그 시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또 시민들이 지금 그 불만이 뭐냐면 이게 개통이 연기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약속이 번복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2달 이내에 지금 다시 검증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네. 그 시기에 너무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안전성과 확실한 개통 날짜를 지키는 이렇게 신뢰의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2달을 지키기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근데 만약 2달을 또 넘어가면 약속을 또 못 지켰다라는 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이나 번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오히려 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뛰어넘어서 분노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에서 여유롭게
그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오히려 솔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문제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2달 정도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입장을 내놨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향후에 이제 어떤 안전 점검 절차에 따라서 일정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회 역시 이 기자회견 직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입장문을 좀 살펴보면 도시철도 재지연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면서 이제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못한 점에 뭐 시민들께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문을 이제 내놨고 아울러서 뭐 재지연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도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 개통 관련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 뭐 어느 날짜에 책임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에 이제 제출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또 의회의 권한을 동원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민들께 사과 그리고 또 유감까지 한꺼번에 표명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뭐 활동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의회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과거에 시의원으로서 이런 철도 사업이 시작될 때 단계부터 같이 이제 일을 해왔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도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책임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고요. 네. 사실 이제 철도 분야가 매우 전문적 분야라 보다 보니까 철도 사업단 또 철도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시의회 차원에서 과연 시 철도 관계자나 철도 사업단이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검증받을 수 있냐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그 자문단을 좀 조기에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크로스 체크 나가는 그렇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제안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영록 김포시장 재임 시절 당초 2018년 11월 개통을 약속해 왔는데 결국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유영록 당시 김포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조승현 전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사건 정하영 시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입지 문제보다도 그 개통을 믿었던 그 시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극복하는데 오히려 시가 모든 역량을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떨림 현상이라는 것은 그 선로와 차량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이는 방법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차량 표준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표준 속도를 줄이면 결론은 그 첨두 시간, 네. 즉 출퇴근 시간에 예상했던 승객을 실을 수 없는 이런 또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 그 중전철 같은 경우는 30-40km인데 표준 속도가 네네. 우리 지금 김포 도시철도는 70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따른 떨림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시가 역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입지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애초 도시철도 맨 처음에 개통 준비를 했을 때 사업 추진이 됐을 때 네. 이제 지금 현재는 2량이지만 4량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김포시는 배차 간격을 좀 타이트하게 좀 좁히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속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와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시연 제가 있을 때 최소한 4량의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지금은 2량으로 출발했지만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4량 플랫폼이 되는데 그게 이제 2량으로 결론은 이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철도 관계자들 논리는 식역, 배차 시간을 줄이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배차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표준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기술적으로 네네. 이것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떨림 현상은 속도의 문제와 같이 연결돼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을 차륜, 아까 얘기했지만 철도 바퀴를 뭐 깎아내고 또 차량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한 번 개통이 지연된 김포 도시철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상 개통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